앞으로는 협의감정과 협의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보상금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최근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서 두 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바로 부산 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부산 영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 사업인데요. 이 두 사업의 보상계획 공고와 토지조서, 물건조서 열람, 이의신청 절차가 이번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 보상금만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가를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최초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협의감정과 협의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토지 보상에서는 최초 협의감정 결과가 이후 보상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보상금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보상계획 공고가 모두 종료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협의감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동 일대 토지 소유자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보상계획이 공고된 두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 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과 대저 2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 면적은 238만 5,744제곱미터이고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26일부터 203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부산 영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 면적은 174만 4,114제곱미터이고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두 사업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상계획 공고와 토지조서, 물건조서 열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앞으로는 협의감정과 협의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고문에 본인 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셨을 텐데요. 내 토지와 물건의 현황을 지금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도로와의 관계, 형상, 주위 환경, 그리고 건축물과 창고, 비닐하우스, 수목, 농작물, 영업시설, 기계설비가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을 못하셨더라도 협의감정과 이후 절차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기 어려워지니까요. 사진과 영상, 관련 서류는 지금부터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보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최초 협의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즉 협의감정 단계입니다. 토지 보상금은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업 역시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추천이 이루어지는 경우 3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에 참여해서 보상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차피 감정평가사가 알아서 평가하는 건 아닌가요? 보상금이 적게 나오면 그때 다투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협의감정은 단순히 보상 절차에서 스쳐 지나가는 단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가 받을 보상금의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내 토지의 특성, 실제 이용 상황 및 도로 조건 등이 어떻게 조사되고 평가되는지에 따라서 최초 제시되는 협의보상금은 물론 이후 증액 절차에서 보상금 상승폭을 결정합니다. 특히 토지보상 사건에서는 단순히 우리 땅 시세는 이렇다, 주변 토지보다 너무 낮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비교표준지가 선정되었는지, 개별적인 비교가 적절한지, 도로 조건과 접근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실제 이용 상황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를 감정평가의 구조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도로와의 관계, 형상, 고저, 접근 조건,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 결과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일부 토지만 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라면 편입 이후 남게 되는 잔여지의 형상이나 이용 가능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지금은 단순히 보상금 통지서를 기다릴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협의감정에 무엇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협의감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핵심은 내 토지와 물건의 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토지라면 토지 대장, 지적도, 항공사진과 현황사진, 도로 및 진입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있다면 건축물 대장, 현황사진, 시설물 설치 내역, 공사비 자료,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영업을 하고 계시다면 사업자 등록증, 매출 자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자료,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실제 영업 현황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작물 재배 현황, 농산물 판매 자료, 농자재 구입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가 시작된 이후에 급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 현재 두 사업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내 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편입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토지조사, 물건조사에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영업 손실이나 농업 관련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일부 편입으로 인한 잔여지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협의감정에 제출할 내 토지만의 개별적 특성과 입증 자료는 무엇인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토지의 전체적인 모습과 도로와의 관계, 진입로, 건축물, 창고, 비닐하우스, 수목, 농작물, 영업시설, 기계설비를 사진과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업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보상금이 제시되고 그 금액이 적정해서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반대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고요.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모든 토지 소유자가 반드시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조건 끝까지 소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단계에서 제시된 보상금과 감정평가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절차로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보상금이 생각보다 낮게 나온 뒤에야 수용 재결 단계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후 불복 절차에서도 보상금 증액을 다툴 수 있지만 최초의 기준점이 되는 협의 감정을 놓치면 첫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와 부산영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사업은 보상계획 공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고 2026년 9월경 보상 착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직 보상금이 책정되기 전이니까요. 지금이 최초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협의 감정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준비 기간입니다. 보상금이 낮게 나온 뒤에 후회하면서 대응하는 것보다 최초 보상금이 산정되는 감정평가 단계부터 내 토지와 물건의 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와 부산영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사업의 보상계획 공고를 중심으로 토지 소유자분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만간 보상금의 기준이 될 감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상금 통지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서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진행될 협의 감정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미리 검토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출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토지 보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고요. 단순히 법률적인 절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의 구조와 보상금 산정 과정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의 사건 수행 경험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토지 보상 사건은 사전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 감정 준비 과정에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